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천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시 변경된 사항들 보다가 특이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장기간 급여 제공 기준 급여 비용 산정 방법 고시 중에 제 58조. 네, 제가 이거는 그 네이버 카페에도 변경된 거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보시고 제 58조 내용을 읽을 텐데요. 제 58조 내용이 뭐냐면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방문 요양에서 사회복지사를 배치를 했을 때 가산되는 금액을 설명하는 그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알고 있기로 기본적으로 15분 이상 어, 어르신을 모시게 되면 그때 이제 사회복지사를 뽑아야 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모니터링 요원으로 배치가 되죠.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공단에서 기본적인 금액 외에 가산적인 금액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해당 조입니다. 다시 한번 그 전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면 사회복지사 또는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게 되면 가산 산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제외한 본문을 준용해서 계산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계산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 곱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자동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하시면은 고시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자, 입소자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월 어떻게 해서 이걸 가산을 받냐면 해당 월 가산을 적용받고자 하는 급여 유형의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수, 그러니까 그 달에 얼마만이라도 서비스를 제공받은 수가 15명 이상이면 그때 이제 가산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종일 방문 요양 그 급여만 제공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시간별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렇게 해당 월에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가산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산 기준 금액은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원래 일반 대상자들이 85%잖아요. 그래서 85%를 대상으로 해서 가산을 해주고 종일 방문 요양 급여는 제외하고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종사자 직종별 가산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가산 인정 인원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0.2점을 추가적으로 산정을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점수가 1.4점이었다고 하면은 0.2점을 2명 이상인 경우에 가산이 2명, 사회복지 선생님이 2분 이상인 경우에는 0.2점을 추가적으로 산정한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급자 15인 이상 방문량이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사 한 분을 배치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점수가 되게 특이할 사항이 있는 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요양보호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는 원래 2명째부터는 이렇게 1점이고 사회복지사는 1.2점. 이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을 더 주거든요. 근데 이제 비율을 따졌을 때 똑같은 사회복지사 하더라도 두 번째 사회복지사 선생님부터는 1.2점. 근데 거기에 0.2점 추가하기는 해요. 근데 1.2점인데 첫 번째 의무사회복지사는 1.8점으로 1.5배가 높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공되는 가산금도 높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배치를 하는 대신에 추가적으로 우리 대표님 기간에 이렇게 그 가산을 추가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유형 점수도 1.8점으로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요양원이 1점 기준인데요. 요양원에 비해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수가 비용이 적기 때문에 이게 그 대신에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직원 인건비는 비율이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유형 점수는 1.8점 정도로 해야 요양원 대비해서 1.8배 정도 해줘야 수가가 얼추 맞기 때문에 이렇게 1.8점으로 산정을 보통 합니다. 자, 그리고 제 1항에 대한 가산 점수는 각각 적용을 해서 그냥 100%다 주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모니터링을 실제 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러니까 욕구 사정이라든지 급여적용 계획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방문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100% 수가가 나오는 거고요. 90% 이상 가정을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1인당 80%, 80% 이상의 가정 방문하는 경우 50%를 산정하니까 무조건 모니터링을 다 하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을 산정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급여라고 하는 것이 한 번 직원을 뽑게 되면 직원들을 그 급여를 중간에 이렇게 모니터링 안 했다고 해서 급여를 적게 주거나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모니터링 요원이 방문을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 되게 명확하게 하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고 뭐 거짓말로 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시면 나중에 이게 환수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시고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한 번 더 훑어드립니다.
그리고 제 일한 강사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1인만 배치한 경우에는 매월 30일 이상을 방문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이렇게 100%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 단서에 따라서 원래 의무 배치는 한 명이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이렇게 한 명만 배치하는 경우에도 매월 수급자 30명 이상을 방문해서 수행한 경우에 100% 산정을 해주는데, 이렇게 57조 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점 일체를 산정하지 않으니까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셔라. 제가 좀 특이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전에 9월달 그 고시예요. 고시 보시면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는 의무 배치 1명이 있었죠. 사회복지사가 원래 있었고, 30명 이상 60명 미만은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은 3명, 90명 이상은 4명인데, 여기서 보시면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인 건 똑같아요. 그렇죠? 15명 이상 30명 미만인 건 똑같은데, 이후로 30명 이상 사회복지사 가산 인원은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된다. 뒤에 보면 제한이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 제한이 없죠. 여기 보시면 90명 이상에서 4명으로 끝났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제한이 따로 없고 30명 이상부터는 사회복지사 가산 인원은 수급자 수 30명 이하로 1명씩 계속 추가가 된다. 가산되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체 급여가 다 지급되진 않지만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1.2점 정도 점수가 되면은 나오는 그 가산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부 부담을 해서 뽑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 숫자가 원래 어르신 숫자가 90명 이상이면 그냥 4명으로 고정돼 버렸는데, 지금 이 내용 자체는 제가 만약에 그 지금 말씀드리는 게 틀리다면 꼭 댓글에 달아주세요. 제한이 없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사회복지사 한 분을 가산받을 수 있고, 30명 이상 60명 미만은 2명, 60명 이상 90명 미만은 3명, 90명 이상 120명 미만은 4명, 120명 이상 150명 미만은 5명, 150명 맞나요? 6명인가요? 90명 이상 120명 미만은 5명, 120명 이상 150명 미만은 6명. 이렇게 해서 끝까지 늘어날 수 있다. 예, 이게 지금 현재 변경된 고시 내용의 골자로 보입니다. 지금 있는 내용 자체를 잘 살펴보시면 적은 인원수, 한 센터에서 적은 인원수를 그 돌보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인원수를 체계적으로 돌보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기관들 중에서 130명, 150명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어르신들 150명 되면 90명 이상의 4명이었던 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그 이후에 이제 가산되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 기관 입장에서 더 뽑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분이서 이렇게 너무 많은 분들을 모니터링 하게 되면 그만큼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대규모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가산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체계를 더 잘 잡을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지금 창업 예정이라든지 90명 미만인 대표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산이 열려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뽑을 수 있을지 여부를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단의 의도가 조금 엿보이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천천박사였습니다.